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은 구상한 기자와 함께 2020년형 제규어 XF를 시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XF는 제규어의 핵심 모델 중 하나죠. 17, 18 회계연도 기준으로 F페이스와 함께 가장 잘 팔리는 모델입니다. 라인업에서. XF는 독일 3사로 따지면은 E클래스나 O 시리즈, A6와 같은 포지션인데 따라서 브랜드의 볼륨을 이끌어야 될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시승하는 XF는 2020년형이고요. 체커드 플래그 에디션이 새롭게 추가된 모델입니다. 체커드 플래그 에디션은 스포츠 바디킷과 블랙팻, 18인치 글로스 블랙 피니쉬 휠이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체커드 플렉은 가솔린과 디젤 모두 선택이 가능하고요. 약간 차이가 있는 게 가솔린의 체커드 플렉은 AWD인데 이 디젤의 체커드 플렉은 뒷바퀴 굴림입니다. XF의 외장 디자인 어떤가요? 저는 첫인상이 굉장히 강렬하다고 좀 느꼈어요. 특히 컬러가 이제 블랙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되게 차도 커 보이고 단단해 보이고 강해 보이고 이런 인상이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색상이 좀 검은색에서 그런지 더 강해 보이는 그런 인상입니다. 그리고 체커드 플래그는 스포츠 서스펜션이 적용이 돼서 뭔가 차가 좀 더 낮아 보여요. 앞쪽에서 보면은 좀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 차가 엔진은 180마력의 평범한 디젤 엔진인데 이런 그 외장 디자인은 좀 더 강해 보이고 좀 더 고성능 같은 그런 이미지입니다. XF의 경쟁 모델은 독일 3사의 중형 세단 A6, E클래스, O 시리즈라고 할 수가 있는데 차체 사이즈를 비교해 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차종들과 뭐 거의 비슷합니다. 동급 모델 중에서는 XF 전장이 가장 길고요. 휠베이스는 O 시리즈가 가장 깁니다. 차체 사이즈로 보면은 A6와 거의 비슷한데 예를 들어서 전장이나 전폭, 전고가 거의 같습니다. 반면에 휠베이스는 XF가 좀 더 길고요. 그리고 측면을 보면 확실히 비율적으로 뒷바퀴 굴림 같은 특성이 보이죠. 딱 무게중심이 뒤에 실려 있는 것 같은 그런 실루엣입니다. 그 리어의 디자인이 이렇게 안쪽으로 약간 라운드식에 들어가는 그 모습들이 차 자체 사이즈보다 좀 작아 보이고 전체적인 느낌이 말리부랑 좀 닮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트렁크 일체형 머플러는 확실히 이 차의 좀 성격에 맞게 그런 스포티한 디자인이고요. 요즘에는 머플러 장식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차는 머플러 장식은 아닙니다. 타이어는 구디어의 이글F1 아시메트릭 3, 사이즈는 245에 45와 18입니다. XF는 디젤과 가솔린 모두 18인치죠. 예, 실내 디자인은 전형적인 제규어의 디자인이죠. 대시보드가 랩 어라운드 스타일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XF뿐만 아니라 XJ도 같이 쓴 그런 디자인이죠. 필러에서 시작해서 반대쪽 필러까지 둥글게 원을 그리기 때문에 차에 타면은 좀 그런 감싸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실내 폭이 실제보다 좀 좁아 보인다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첫 느낌은 내장재가 그렇게 고급스럽지 않아서 이거 봤을 때 내장재? 이걸 과연 어떤 의미로 선택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약간 아쉬운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그 천장이랑 필러에 있는 내장재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기에 적용된 소재가 굉장히 부드러워서 이 부분은 꽤 고급스러운 소재 같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실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고급스러운 부분이 이 필러와 천장에 적용된 내장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장재 같은 경우에는 제규어라는 브랜드나 또는 이 차의 가격을 생각을 하면은 좀 전반적으로 아쉬운 게 많습니다. 모니터는 10인치 와이드 탑이 적용이 됐고요. 안쪽에 있는 인터페이스는 다른 제규어나 랜드로버와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이 홈 화면이고요. 여기서 스크롤을 해서 주요 메뉴로 접근을 할 수가 있죠. 보시는 것처럼 그 안쪽에 있는 그 메뉴나 그 기능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이 실내 조명 같은 경우에는 그 무드 조명인데 요즘에 무드 조명이 적용이 되면은 그 가지수가 이거보다는 좀 많은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총 10가지 무드 조명이 제공이 됩니다. 10가지 무드 조명을 저희가 다 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색깔 있는 것보다 이렇게 화이트 톤 했을 때 차랑 더 잘 어울리는 느낌이 들고요. 타 브랜드 대비 이런 컬러감이 조금 더 쨍함이 적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무드 조명의 그 밝기가 아주 그렇게 밝은 편은 아니고요. 좀 이렇게 은은하게 나오는 타입인데 그 적용 범위는 기어 레버 주위와 도어 트림 이쪽에 좀 한정적으로 쓰였어요. 그리고 이 무드 조명의 그 밝기라든가 색감은 그 약간 좀 포드의 느낌이 나요. 얼마 전에 시승했던 익스플로러와 좀 많이 비슷합니다. 이 무드 조명의 색깔은. 지금은 후방 카메라 화면이고요. 화질 자체는 괜찮은데 이 모니터에 디스플레이 되는 그 면적 자체가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따로 이렇게 어라운드 뷰가 없는 게 좀 이렇게 아쉬운 점이죠. 화질 자체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도 좀 잘 보이는 편이에요. R 상태에서 뒤로 바꾸면은 속도가 대략 한 10km 정도가 될 때까지 이 후방 카메라는 유지가 됩니다. 모니터 밑에는 공조 장치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센터페시아가 조금 밋밋
밋밋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런 전반적인 디자인이 굉장히 심플하다면 심플하다고 느낄 수 있는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이 공조장치의 경우에는 이렇게 별도의 온도가 표시되는 액정은 있는데 바람 세기는 이 밑에 그 램프가 아주 작게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안 보면은 또 저게 잘 안 보여요. 기어 레버는 다이얼 방식이죠. 요즘에 랜드로버는 점차 그 레버 방식을 늘리고 있는데 아직 이 XF는 그 다이얼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XF의 그 다이얼은 이제 시동을 걸면 이렇게 쓱 하고 올라오잖아요. 뭔가 좀 이렇게 보는 맛은 있어요. 보통 전자식 기어 레버를 적용을 하면은 여기 이제 수납 공간에 좀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앞쪽에도 이제 수납 공간이 있긴 한데 이 앞에는 그 무선 충전 패드 같지만 이렇게 무선 충전 패드는 아니에요. 그냥 수납 공간입니다. 그래서 핸드폰 하나 딱 넣으면은 맞는 그런 사이즈고요. 이 부분에는 뭔가 좀 버튼이 다른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좀 없다 보니까 약간 좀 허전한 느낌도 있어요. 보통 드라이브 모드 버튼에 비해서 이 크기가 좀 작죠. 네. 그래서 이 눈으로 보기에는 뭔가 이렇게 이걸 눌러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거는 눌리는 게 아니고요. 여기 있는 버튼을 눌러서 순차적으로 드라이브 모드를 변환을 합니다. 그 밑으로는 컵홀더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두 개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테이크아웃 커피가 충분히 들어갈 정도의 사이즈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커버가 이제 펼치면은 이게 뭔가 그 하이그로시의 그 가장 낮은 버전을 보는 것 같아서 그렇게 썩 예쁘진 않죠, 이 디자인이. 콘솔 박스 열어봤는데요. 이게 차 크기에 비하면 조금 작은 사이즈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안에는 지금 USB 단자 2개가 있습니다. 오버헤드 콘솔에는 선글라스 박스가 있는데요. 요즘 신차 같은 경우에 조금 없어지는 추세인데 아직 제규어에서는 뭐 이 디자인을 조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쉬운 거는 이 소재가 지금 차 내부 내장재에서는 조금 가장 미흡한 그런 소재 중에 하나가 아닌가 조금 그런 생각이 드네요. 글로우 박스의 용량은 괜찮은 편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커버의 길이는 꽤 넓은데 그에 반해서 그 안쪽에 있는 그 용량 자체가 그렇게 커 보이진 않죠. 근데 실제 용량은 차 크기 대비해서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도 좀 이렇게 부드러운 소재로 잘 마무리가 돼 있어요. 운전대는 좀 스포티한 디자인이고요. 그 림이 부위에 따라서 굵기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잡는 이 10시 15분 방향 여기는 가장 두껍고요. 맨 아래와 그 위쪽은 좀 얇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두께감이 있는 걸 좀 좋아하다 보니까 손에 이렇게 딱 들어오는 그 핸들 그립감이 있어가지고 운전할 때 되게 부드러웠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운전대의 그 디자인이나 그 그립감은 괜찮은데 그 스포크에 적용된 이 버튼들의 그 디자인은 약간 좀 올드하죠. 아까 그 무드 조명처럼 스포크에 적용된 이 버튼들도 좀 그 포드의 그런 느낌이 납니다. 참고로 운전대는 조절이 모두 전동식이고요. 계기판은 풀 디지털인데 디자인은 둘째치고 그 화질 자체가 아주 그렇게 선명하진 않아요. 디스플레이에서 지도로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전체를 지도로 띄울 수도 있고요. 정보 패널에서는 트립과 주행보조, 미디어, 시계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디지털 계기판들처럼 디자인을 바꿀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총 4가지예요. 여행과 테크니컬, 그래피컬, 미니멀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다른 디지털 계기판들에 비하면은 그 디자인의 변화가 그렇게 크진 않죠. 다이내믹을 선택을 하면은 디자인이 또 바뀌는데 확실히 이 다이내믹 데이 그 디자인이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 눈에 좀 잘 들어오죠. 특히 다이내믹 데이 디자인을 보면은 이 차가 성능 지향이라는 것을 대략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타코미터가 가운데에 좀 더 크게 있죠. 속도계는 작고. 그리고 차량 정보에서는 타이어 공기압 및 다음 서비스 주기 같은 정보를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행 보조에서 충돌 회피로 들어가면은 전방 경고와 후측방 접근 탐지 기능의 활성화 여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각지대 모니터링과 이 설정에서는 어시스트 기능의 활성화, 비활성화를 여기서 정하는 거죠. 시트는 성인 남자에게는 좀 딱 맞는 사이즈고 실내에서 가장 만족감이 높은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좀 스포츠 성향의 시트긴 한데 그렇다고 몸을 아주 타이트하게 좀 좁은 느낌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적당히 몸을 잘 잡아주면서도 그 시트의 크기가 성인 남자에게도 충분합니다. 시트 쿠션이 전체적으로 좀 탄탄하고요. 그리고 이런 스티치 부분이라든지 가죽 전체가 조금 고급스러운 느낌을 좀 많이 받게 된 것 같습니다. 등이 닿는 부분의 면적이 좀 넓어서 전체적으로 좀 넉넉한 그런 느낌이고요.
그 시트의 포지션도 좀 낮게 내려가는 편입니다. 방석의 길이도 그 성인 남자 기준에게는 뭐 충분하고요. 그리고 유럽 브랜드의 차를 보면은 그 시트 가죽이 좀 우는 경우가 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차는 그 가죽이 그렇게 울진 않았어요. 도어 트림도 디자인이 되게 독특한데 약간 제규어만의 스타일로 만든 건지 기존 다른 차량이랑은 볼 수 없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이 차 도어 트림 보면은 그 시트 메모리 버튼과 그 창문 개폐 버튼의 위치가 좀 바뀐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운전하다 보면은 저 창문 스위치가 좀 멀리 있어요. 그리고 도어 포켓의 크기는 적당한 편입니다. 2열 시트가 그 허벅지 부분이 약간 볼록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앉았을 때 다리에 닿는 느낌이라든지 그런 쿠션감은 괜찮은데 이게 또 불편한 분들은 되게 어색할 수도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특히 등받이도 가운데가 이렇게 볼록 나와 있어서 앉았을 때 뭔가 이렇게 딱 편안한 느낌은 들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차 크기나 휠베이스를 생각을 하면은 그 2열의 무릎 공간이 아주 넉넉한 편은 아니에요. 제가 앉으면 주먹이 2개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휠베이스 대비해서 아주 넓은 건 아니죠. 근데 제규어가 전통적으로 차 크기 대비 실내 공간이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니어서 예전 대비해서는 그 2열 공간이 많이 좋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구상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 방석이 앞쪽으로 좀 이렇게 들려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약간 어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차 밖에서 보면은 그 루프라인 때문에 2열의 헤드룸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의외로 2열의 헤드룸은 괜찮습니다. 제가 앉으면은 머리와 천장 사이에 주먹이 하나 정도가 들어가고도 여유가 있어요. 지금은 1열 시트를 가장 낮춘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는 그 이 밑에 쪽의 공간이 좀 제한적이에요. 제가 다리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상하의 여유도 없고요. 이 뒷좌석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위치랑 높이를 봤었을 때는 뭐 2인승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운데 사람이 앉으면 좀 많이 불편하겠죠. 그리고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여기에 열선이 양쪽에 모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암레스트를 펼치면 컵홀더가 2개가 있고요. 보통 세단에는 스키스루 커버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제구에는 없네요. 트렁크는 개폐 모드 전동이고요. 키나 도어 트림의 버튼으로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열고 닫을 때 키의 트렁크 버튼을 이렇게 한 번만 눌러주면 됩니다. 중간에 멈추고 싶을 때는 한 번 더 누르면 되고요. 트렁크 사이즈는 540리터고요. E클래스랑은 사이즈가 똑같고 5 시리즈보다는 조금 큽니다. 예, 공회전 때 실내로 들어오는 엔진 소리는 좀 귀에 잘 들리는 편입니다. 그 소리 자체가 아주 크다기보다는 그 음색 자체가 좀 되게 잘 들리는 그런 음색이에요. 그리고 이 정차 중에 그 진동 대책은 그 2리터 디젤 엔진으로서는 꽤 괜찮은 편입니다. 지금 에어컨 안 킨 상태인데 운전대라든가 그 시트로 전달되는 진동은 좀 억제가 잘 돼 있어요. 반면에 에어컨을 일단을 키면은 이 운전대나 그 시트 진동이 좀 늘어나긴 하죠. 이 진동이 좀 이렇게 파장이 좀 가늘게 좀 빠르게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공회전 때 정수성에는 좋은 점수를 주기 힘들지만 그 진동 대책은 괜찮은 편입니다.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2리터 디젤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로 조합이 됩니다. 최고 출력은 180마력이고요. 랜드로버와 같이 공용으로 쓰는 엔진이죠. 2리터에 180마력이면 요즘 기준으로 보면은 그 리터당 출력이 좀 평범하잖아요. 그래서 XF 사이즈의 180마력 2리터 디젤 엔진이면은 동력 성능, 정확히는 그 운전하는 감각이 그렇게 뭐 스포티한 걸 기대하기는 좀 힘든데 실제로는 좀 굉장히 스포티해요. 이 차가 스포츠 세단을 지향을 하는데 그래서 평범한 180마력 엔진을 탑재를 하고도 그 전체적인 주행 성능이나 그 하체의 반응이 꽤 스포티하게 세팅이 됐습니다. 그래서 풀가속을 하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가속 페달을 많이 안 밟은 그런 상황에서는 이 차가 의외로 그 실제 그 수치보다 차가 잘 나가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져요. 거기다가 실제로 스포티한 차가 대부분 그렇긴 하지만 좀 천천히 달려도 뭔가 좀 빨리 달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그리고 이 차는 가속 페달을 많이 안 밟아도 좀 속도가 잘 붙는 스타일입니다. 물론 풀 가속을 하면은 딱 그 180마력에 맞는 그런 동력 성능이 나오고요. 변속기도 이 차의 성격에 맞게 좀 세팅을 잘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속 또는 저회전부터 그 락업 클러치가 좀 강하게 물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이 차 기본이 컴포트 모드인데 컴포트 모드에서도 뭔가 좀 스포티해요. 그러니까 좀 다른 차들의 스포츠 모드 같기도 해요. 이 컴포트 모드가 물론 다이내믹 모드로 바꾸면은 그거보다는 좀 더 스포티하고 엔진 반응이 공격적으로 바뀌긴 합니다. 보통 이렇게 스포츠 성향의 차는 좀 방음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실제로 그 엔진 방음은 좀 부족해요. 근데 그 차의 성격을 감안을 하면은 그 하체의 방음 또는 그 타이어의 그 노면 소음이 또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보통 이런 성격의 차면은 이제 타이어 노면 소음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이 차 그 타이어를 감안을 하면은 이제
80이나 뭐 90으로 정속 주행할 때 올라오는 그 타이어의 그 소음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하체는 기본적으로 좀 단단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상하 바운싱이 그렇게 크지가 않고, 그리고 댐핑 자체도 일정 부분 넘어가면은 좀 이렇게 단단하게 버텨주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보통 이런 세팅의 서스펜션의 차들은 천천히 달려도 지금처럼 정속 주행을 해도 뭔가 좀 스포티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차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방이나 이제 후방의 시야는 괜찮은 편이고요. 이쪽 부분의 그 사이드 미러의 그 사각지대도 아주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이 차가 작은 사이즈의 차가 아니잖아요. 전장이 거의 5m에 육박을 하는데 그 차체 크기를 생각을 해보면은 코너에서는 움직임이 굉장히 민첩합니다. 그러니까 코너에 좀 빨리 진입을 해도 언더스티어가 그렇게 심하지 않고, 특히 조향을 했을 때 그 앞머리가 돌아가는 느낌이 꽤 민첩해요. 그래서 코너에서는 이제 차 크기가 그렇게 생각나지 않는 그런 몸놀림입니다. 이 차는 ISG로 시동이 꺼질 때는 좀 굉장히 부드럽게 꺼지거든요. 진동이라든가 그런 거 없이. 사실 대부분의 차가 ISG로 시동 꺼질 때는 부드럽게 꺼지긴 하는데, 이제 켜질 때는 좀 차이가 있어요. 편차가 있어요, 브랜드마다. 이 차는 이렇게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놓으면 시동이 걸리는데 좀 강하고 좀 짧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그 승차감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예전에 구형 이보크처럼 그 진동이 그렇게 심한 건 아니에요. 움직임이. 구형 이보크 같은 경우에는 제 시동 때 시트가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흔들릴 정도로 좀 그 움직임이 심했는데, 이 차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보통 차들은 오르막과 내리막에서의 그 거동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차 역시도 그렇습니다. 이 차 뒷바퀴 굴림인데 오르막 코너에서는 유독 그 뒷바퀴 굴림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나요. 왜냐하면은 이제 코너 정점에서 이렇게 돌아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무게가 이렇게 엉덩이가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실리면서 앞쪽이 좀 기민하게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오르막에서는 뒷바퀴 굴림 같은 특성이 유독 좀 잘 나타나긴 합니다. 어쨌든 내리막과 오르막 모두 이 차는 그 회전하는 좀 재미가 있어요. 그 실제 자세도 안정적인데 그 조향할 때의 그런 움직임이 좀 빠르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도 운전의 재미가 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XF 사이즈의 180마력 2리터 디젤이면은 사실 좋은 동력 성능을 기대하기는 좀 무리거든요. 실제로 풀 가속을 해보면은 그 동력 성능은 딱 그 수치에 맞는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가속 페달 조금씩 밟고 다닐 때는 의외로 180마력 이상의 그런 느낌을 받는데, 풀가속을 하면은 대략 그에 맞는 동력 성능이 나옵니다. 제 동영상 기준으로 정지에서 200km까지의 가속 시간은 대략 43초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구형 A6 35 TDI 190마력 그거와 거의 비슷하고요. 앞바퀴 굴림차 뭐 아테온이라든가 파사트에 비하면 좀 느리죠. 그 차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40초 안쪽으로 이제 끊으니까 확실히 그 차들에 비하면 좀 느리긴 합니다. 근데 차 크기나 수치를 생각을 하면은 딱 그 정도에 맞는 그런 동력 성능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차는 하체도 좀 단단한 편이고 시트의 쿠션도 좀 탄탄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딱딱한 그런 승차감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부드러운 승차감은 아니죠. 근데 그 하체의 성격 또는 차의 성격을 감안을 하면은 승차감은 저는 꽤 좋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그 아주 뭐 심한 요철구가 안 좋은 노면을 다닐 땐 모르겠지만 어지간한 그런 충격은 처음에 좀 날카롭긴 하지만 금방 딱 흡수를 하고요. 그래서 어제 오늘 좀 운전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차가 또는 승차감이 불편하다 그런 생각은 없어요. 오히려 이 차는 좀 승차감이 좋은 쪽에 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엔진 소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90km에서는 엔진 회전수가 한 1200, 1300 정도 됐는데 이때는 당연히 안 들리죠. 근데 회전수를 좀 높이 올리면은 대략 한 2000rpm에서 한번 커지고 3000rpm에서 좀 더 커지는데 그 소리가 좀 실내로 좀 많이 들어와요. 근데 이게 엔진 소리가 뭐 아주 여과 없이 다 들어온다기보다는 한 단계 걸러서 들어오긴 하지만 그 베이스 톤이 좀 넓게 퍼져서 들어오기 때문에 엔진 소리가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닙니다. 이 차는 속도를 높이면은 좀 주행질감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정적으로 그 바람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 소리가 전체적으로 좀 고르게 나는 편은 아니고요.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삐져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바람 소리 있잖아요. 그게 아주 큰 건 아닌데 그게 이제 고르지 못하게 뭐 이쪽이라든가 이쪽 부분에서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그 주행 질감이 좀 떨어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속 안정성은 꽤 좋은 편입니다. 고속으로 직진할 때 그 차체의 흔들림이 굉장히 적고 기본적으로 이 차는 그 상하의 움직임이 적다 보니까 고속 직진뿐만 아니라 약간 좀 굽은 길을 지날 때도 그 바디의 롤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운전자가 받는 그런 불안함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이 고속 안정성에는 꽤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어요. 구상은 기자 운전할 때 제가 2열에 잠깐 앉았는데 확실히 뭐 대부분의 차가 그렇긴 하지만 1열보다는 2열의 승차감이 더 떨어지고요. 하체가 그 2열이 좀 더 단단하게 느껴져요. 조금 전에는 제가 속도를 좀 많이 올려서 좀 제어 장치가 많이 들어가긴 했는데 그래도 그 운전자가 제어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좀 남아 있고요. 그 기본적으로 좀 속도가 빠르든 낮든 운전한 좀 재미가 있네요. 예, 그러면 구상은 기자의 운전 소감을 간략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잠깐 운전해봤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속도 낼 때 그 속도 내는 재미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혼자 드라이빙을 나간다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재밌게 다이나믹하게 운전하고 싶다 하면은 너무 이렇게 즐거운 차가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이제 디자인이나 이런 걸 좀 고려한다면 그런 점은 좀 아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점은 운전하는 재미요. 저도 이제 속도 내고 이런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운전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높게 주고 싶어요. 특히 이게 차가 속도를 내도 안전하다고 느낄 정도로 조금 이렇게 흔들림이 적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높은 점을 주고 싶고요. 이제 아쉬운 점은 단점이라고 얘기한다면 이런 계기판이나 디스플레이 이런 부분들이 이 차 제규어가 가진 이런 특징이나 이런 디자인을 봤을 때 좀 안 어울리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특히 무드등이 뭔가 컬러가 조금 약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컬러가 쨍하게 나왔으면은 그래도 이렇게 내부 디자인을 좀 살려주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점도 좀 아쉽더라고요. 진동과 소음은 어때요? 아까 제가 뒷자리에 앉았었을 때 거기서 이렇게 바람 들어오는 소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조금 생각보다 이렇게 걸리적거린다? 신경 쓰인다?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근데 또 막상 주행할 때는 이런 운전감이 재밌어갖고 그런 부분이 또 좀 덜 들리지 않았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2열의 승차감은 어때요? 제가 보통 2열에 앉으면 멀미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특히 뭐 SUV 뿐만 아니라 세단도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차체가 이렇게 단단한 거에 비해서 또 속도를 많이 내고 이렇게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멀미도 안 생기고 저한테는 이게 또 승차감이 조금 괜찮지 않나, 좋지 않나 싶더라고요. 예, 오늘 구상은 기자랑 간단하게 XF를 시승을 해봤는데요. 이 XF는 좀 장단점이 확실한 차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건 좋고 나쁜 거는 좀 확실하게 좀 안 좋고, 예를 들어서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이 운전의 재미 같아요. 그 리터당 출력이 평범한 180마력이지만 그거 이상으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운전하는 재미가 있거든요. 가속페달 많이 안 밟아도 좀 반응도 빨리 하고, 그래서 이런 운전의 재미가 가장 큰 장점 같고요. 그리고 승차감도 좀 그 단단한 하체에 비하면은 저는 꽤 좋다고 생각을 해서 뭐 운전의 재미와 승차감 이런 거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반면에 그 실내 디자인이 가장 큰 약점이죠. 처음에 탔을 때 뭔가 이 실내가 약간 좀 깡통 같다? 좀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근데 그 정도로 그 실내의 디자인뿐만 아니라 그 전반적인 소재가 이 가격이라든가 그 브랜드를 생각을 하면은 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아쉬운 부분이죠. 그리고 편의 장비 면에서도 이제 국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몇 가지 핵심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차는 이제 통풍이 없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있지만 이제 차로 유지는 없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구상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 차의 뭐 사양이라든가 엔진, 그리고 경쟁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이 가격이 좀 높게 책정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로써 2020 제규어 XF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